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정부에서 의료 분야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방안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요.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지난달 세계은행의 요청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우즈베크, 몽골, 태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지에서 화상회의 개최, 의료물자 구입, 공동연구 등 다양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그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전략을 공유해달라고 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한참 전에 그 기술을 배워가서 실제로 정부 정책에 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내에서는 독일이 코로나 대응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딱 한 나라, 일본만 빼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인정받고 있다는 건데요. 줄 생각도 없는데 한국에서 키트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면 먼저 적합성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면서 입방아를 찢던 일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짧고 굵게 답변을 했어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일본이 다른 나라들은 못 구해서 안달인 우리 한국산 키트를 걱정해 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게요. 아베노 마스크라고 놀림받고 있는 아베 마스크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을 듣다 보니까 이영채 교수가 하는 말이 일본 정부에서 밝히지 않던 네 번째 마스크 업체가 공개가 됐는데 글쎄 후쿠시마 지역에 사무실을 둔 전 직원 5명짜리 회사더란 말이죠. 그 회사에서 마스크 공급 금액의 대부분을 가지고 갔는데 이건 거의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회사라는 겁니다. 심지어 배송을 하면서 우체국에도 돈을 왕창 가져다 줬는데 우체국이 민영화되면서 일본 정치인들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 때 온갖 회사들을 다 민영화시키면서 크게 한바탕 해먹는 걸 본 적이 있지만요. 어떻게 이런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한테 곰팡이 쓴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뒷주머니를 챙길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꽃같은 청년들 끌어다 죽도록 부려먹고 처녀들 데려가 못할 짓 시키고 만주에서는 사람을 통나무라고 불러가면서 온갖 잔인무도한 짓을 다 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중내산해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운하의 해파리가 돌아왔네. 바닷가에 플랑크톤이 돌아와서 반짝거리네. 고래가 다시 돌아왔네. 하늘이 맑아져서 히말라야 산맥이 훤히 보이네. 이러고 있는데 일본은 거리에 쥐떼가 출몰한다고 하잖아. 국민들은 도시에 긴급사태가 선언되면서 가게 문도 못 열고 거리에는 쥐떼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국민을 지키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지들 뒷주머니 챙길 생각부터 먼저 하고 있으니 일본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정부였다면요. 벌써 진작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아쉬운 소리가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쥐뿔도 능력은 없으면서 지들 체면이 먼저고 국민들은 죽든 살든 지들 뒷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일본 정치인들. 바로 몇 해 전에 봤던 꼴들이라 참 남의 일 같진 않네요. 일본 국민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안 그러면 정말 나라 망해먹게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통령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면 우리도 아베 꼴을 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찔한 것 아닙니까? 앞에서 우리 정부가 의료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보 시스템은 물론이고 민간 영역까지 어느 한 구석 빼놓을 데 없이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토탈 패키지입니다. 이런 말을 전혀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얼굴 뜨거워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 보건, 검역,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영문 소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요. 각국에 쏟아지는 요청에 의해서 경제 대응 조치나 일상으로 돌아오기 등을 포함한 추가 자료를 다시 발간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역학조사와 치료,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 분야별로 동영상도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나 국제기구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들이 보통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세계은행에서도 18개국에 조달할 의료용품에 대해서 납품할 회사를 고르면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113개의 국내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업체들을 대표해서 정부가 입찰에 참여를 할 텐데요. 우리 정부는 의료용품에 대한 입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공동연구를 통한 종합 매뉴얼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에 출자하는 금액 중에 의료 보건 지원 분야에 대한 부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코로나 대응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분야를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죠. 증권투자 전문가들 중에 32%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업종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꼽고 있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의료 서비스를 더 키워보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문재인 정부.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선도 국가가 될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